오늘도 세 분의 고수님들로 스튜디오가 가득 차는데요. 필살기 고수회전을 찾아주신 세 분의 고수님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신주석 고수님, 그리고 오랜만이죠. 이성수 고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분의 케미는 또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고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 분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고수들의 수다. 오, 뭐지? 오늘 케미 뭐지? 오, 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주시죠. 10년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한 섹터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섹터를 물려주고 싶은지, 과연 고수들의 선택은? 저도 이제 주식 프로그램 한다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섹터를 좀 사두면 좋을까요? 먼저 신윤석 고수님부터. 눈이 참 빛나네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들 지금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장기적으로 네, 10년 뒤에도 그리고 그 안에서도 1차 산업, 특히 이제 뭐 농수산물이나 점점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분명히 아이들이 컸을 때 더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차 산업 쪽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고수님도 1차 산업 먹거리? 이 1차 산업 먹거리 관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 사회 변화상을 네. 감안해서 먹거리 중에서도 좀 섹터를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이따 이야기를 드릴게요. 궁금한데요. 네. 미스테리죠. 네. 신 고수님은 어쨌든 먹거리 산업 중에서도 1차 산업 먹거리로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는 좀 자세하게.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지금 주식을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게 자산을 물려주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 제 아이들은 지금 4살, 6살이거든요. 근데 조기 교육이 좀 심한데요? 네, 얘기를 해도 교육적으로는 지금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컸을 때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를 해주면 더 관심을 갖고 1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먹거리 쪽은 아이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또 섹터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과자만 보더라도 반에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뭐 사 먹다 보면 인기가 많은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기업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기업 주식이랑 주가에는 어떤 반영이 있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신 대표님 얘기 중에 애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즘 SNS에 보게 되면 어떤 초등학교였는데 선생님이 네. 본인의 몸무게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주식 투자처럼 그렇게 이제 그 교육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친숙할 수 있는 먹거리.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품절이 됐다. 그러면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도 이제 일상에서 일단 그 투자 그 아이디어를 찾는 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실제. 피터린치 같은 유명한 네. 분들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부분까지 준다면 네, 더 나을 것 없이 좋겠죠. 글쎄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가정들이 파괴된 게 너무 많거든요. 이미 갖고 있는 우유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저를 전부 다 살라고 댐비거든요. 사람 만들어서 있는 거라면 즉석 가공식품 같은. 즉석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차 산업에서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 별로 전 경험이 없어요. 네, 고수님 우시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잠깐 눈물이 살짝 날 뻔했는데 눈치 보느라 근데 저도 그 양 대표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공감을 양쪽에서. 하는데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꿋꿋이 가겠습니다. 네, 일단 간편식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가 카페에도 심지어는 못 가잖아요, 마음껏.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홈쿠킹, 심지어는 베이커리 관련돼서도 실제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냉동 생지 관련돼서 많이들 주문을 해서 또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요즘.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즉석으로만 돌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뭔가 하면서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쿠키를 만들거나 이런 쪽을 좀 떠올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식품 기업들은 먹는 거다 보니까 자칫 약간의 실수만 하면 소비자들한테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투자자들한테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있는 이런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점 시장에서 나름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충분히 생겨져 있고
그만큼 주가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은 자산대로 또 아이들도 관심도 많이 가지니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좀 말씀도 드려보네요. 먹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태, 요즘 상황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특히 이제 코로나19 덕분에 건강기능식품이 더 이제 몸값이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옛날만 하더라도 연령층 소비자들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마 아빠들도 심지어 저희 아이들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뭐 프로바이오틱스죠. 유산균 유산균. 뿐만이 아니라 뭐 홍삼 관련된 부분 아이들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뭐 지금 저도 당장에 좀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10년 뒤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돼요.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도 과열권에 있을 때는 좀 우리가 예, 조금 한 걸음 뒤에서 좀 쉬었다가 예, 좀 빠졌을 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다 영원히 그래요. 빠지면 어떡해요? 영원히 빠지는 거는 그 회사의 건강식품을 먹어보면 압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유산균 제품을 이제 몇 개를 이렇게 탁 먹어보는데 어떤 회사 거는 탁 먹고 나면 다음날 구렁이가 나와요. 아, 네. 인정? 바로 예. 예. 근데 어떤 회사 바로 제품은 예, 반응이 없습니다. 예. 그런 회사 거는 이거 생존하기가 힘들겠구나. 소비자는 바로 알거든요. 예, 네. 소비자는 바로 압니다. 아, 지금 두 분 거의 뭐 유산균 광고 같았어요. 방송을 보시다가 세 분 고수님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 고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고수님 앞서 신 고수님과 함께 먹거리 쪽 산업을 좀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맞나요? 이 먹거리 쪽이 비슷하긴 한데 네. 사회가 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식품 시장이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무슨 과자류, 뭐 초콜릿류, 캔디류 그러한 음식료보다는 즉석 식품 중심으로 한 시장으로 개편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즉석 식품. 자, 단적으로 보더라도 제 친구들 중에 40대가 넘어가는 친구들 중에 갑자기 나이. 결혼한 친구가 절반이 안 돼요. 결혼을 했어도 이혼한 경우도 정말 많아요. 돌아오시는 분들 예. 있으시죠? 네, 많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나 혼자 밖에 나가서 사는데 그 친구들이 뭐 반찬하고 뭐 이러고 먹고 살지 않죠. 당연히 예, 즉석식품 사가지고 먹고 살고 그럴 수밖에 없고 저만 해도 지금 혼자 사는 게 좀 됐는데 제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상경해가지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갈수록 요리하는 게 귀찮아요. 아, 맞아요. 일단 요리를 하려면 재료를 많이 사야 되잖아요. 재료가 많이 남아요. 잘하는 데 가서 사면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 딱 사오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약이 됩니다. 낭비 없이. 맞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사 먹게 집에만 되잖아요. 있죠. 올해 3분기까지 기업들 실적이 깜놀입니다. 그야말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분기까지 6조 3,4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요. 대상도 6.7% 성장했고 뭐 오뚜기 두기도. 예. 네. 여기도 14%대. 깜짝 놀라서 순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수요만으로 그렇게 증가할 수 있나요? 그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이라는 그 태그가 달려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산업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성장 속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주로 이제 햇반 같은 그 즉석 밥 쪽에서 예.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뭐 그쪽도 있겠지만 그 만두, 냉동만두. 냉동식품, 국, 그놈의 만두. 예, 국 그 한 봉지 있으면은 네네. 뭐 한 두 식구가 뭐 충분히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즉석식품을 사 먹는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한번 습관이 한번 들면요. 그 습관을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편리함에 이미 발을 그렇죠. 들인 거죠. 네, 가끔 쓰는 표현이 있는데 야, 한번 습관 들으면 몇 년 가지? 3살 버릇 몇 년 가냐? 77년 간다. 77년간 여든상까지 지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그랬는데 레토르트라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양 대표님 모른 척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그쪽 업종이 무조건 다 좋을 것 같지는 그렇진 않아요. 않죠. 즉석 식품들을 접해 보면은 저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마다 품질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음식료 업종을 선택을 할 때는 그 회사 그 즉석 식품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먹어보면 네. 그 안에 좋습니다. 들어있는 고기가 막
그 쇠심줄처럼 질기다. 아, 이 회사는 안 되겠네. 그런데 딱 그 즉석국을 먹었는데 와, 이 해장도 쫙 되고 밥을 더 말아 먹고 싶을 정도다. 그러면 그 회사는 아, 이 즉석식품 업계에서 1위로 자리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고수님 어디 걸로 회상하셨어요? 아, 이거 회사 이름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건 그 종목 이름이 아니고 광고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회사 이제 그 마케팅 담당해서 우리 코너에 광고를 심어주신다면. 아, 네, 이성수 교수님 멘트를 지금 제작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의문인 게 네. 왜냐면 어쨌든 인간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아, 삼시세끼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막 이 시장이 과연 커질 수가 있는가? 그가 좀 의문이거든요. 즉석식품 브랜드가 그 자체의 파워도 있지만 요즘 BTS 네. 정말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의 브랜드 파워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최근에 뭐 불닭 볶음면인가요? 아.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삼양식품. 예전 같으면은 아유 한국 제품 안 먹어 그랬을 텐데. 다 일본 라면을 먹었죠. 저도 뭐 같은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이제 즉석식품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1차 산업. 네,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 육류 쪽이나 심지어 해산물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도 그 방사능 관련된 오염수 이제 뭐 방출 관련돼서도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1차 산업 쪽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돈을 벌 때는 약간 이거 팝콘 각인데요? 돈을 벌 때는 원재료보다는 한 번 가공한 게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익 관점에서는 즉석식품이 1차 생산품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양재훈 교수님 참전하시겠습니까? 거기다 네. 천 참전하시. 원을 하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솔직히 아, 두 분 다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두분 다 식품만 너무 강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 교수님의 섹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쪽으로 이게 화살을 2개를 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온라인과 복수전 준비하셨죠? 파괴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복수전 보기 전에 방송을 보시다가 이 세 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고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세요.